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11월 직접대출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11월 직접대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리 자료를 준비를 잘 해서 이 직접대출 접수하는 데 무리가 없을지 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일정 안내 화면입니다. 소진공 정책자금 홈피가 되겠는데요. 여기 혁신성장 촉진자금 향후 일정에 보면 11월 공지 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월이라고 해야 이제 다음 주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지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비해 놓는다면 접수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에도 접수를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접수 일정이 떴습니다만 수요일쯤에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3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는다고 하면 굉장히 접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 작성 요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자료죠.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 이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자료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작성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업체명은 뭐 여러분 상호를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표자 여러분 대표이사 성함을 쓰시면 되고, 설립일자가 있습니다. 설립일자를 여러분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 개시를 쓰신다든지 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설립일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자 번호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자 번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 번호 마찬가지로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법인 번호 쓰시면 되고요. 대표이사의 주민번호, 본사 주소와 이메일 쓰시면 되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의 대지 건물 면적 쓰시고 소유 구분이 자가냐 임차냐. 임차인 경우에는 여기 임차 보증금,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쓰시면 되고요. 소유자 쓰시고 생산 방식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사에서 제조하는 게 80%다. 그리고 외주가 20%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주문 생산을 주로 한다. 그러면 주문 생산 80%, 그리고 시장에서 20% 이렇게 생산을 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동 상황, 이제 기계 사업장 가동이죠. 그런 상황을 일일 평균 10시간에 월 평균 25일 이렇게 가동을 한다. 그래서 가동률은 70%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계 기구는 뭐가 있는지, 뭐 종별로 프레스 2대, 장부 가격, 감가상각한 장부 가격 얼마, 그리고 언제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소유자는 뭐 자가냐, 뭐 임차냐 쓰시면 되고, 회사 연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회사 설립을 언제 했는지, 그래서 그 회사명과 대표이사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 그리고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뭐 이런 공장 이전했으면 공장 이전,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회사 연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영진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상무, 전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이렇게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는 이제 대표자, 대표이사 여러분 대표이사를 쓰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이름, 최종 학력, 전공 쓰시고 경력을 쓰시는데 동업종 종사 기간을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해서 운영하는 회사 이전에 아마 어, 경력이 있는 그런 대표이사 같은 분들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생산에서 실제 경험한 경력을 여기에 추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전에 영업이사를 하셨고 지금 이제 현재 설립해서 이렇게 대표이사를 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출은 총 매출을 쓰시면 되는데 최근 3년간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쓰시고 내년도 그리고 2026년 이렇게 향후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이 있는 경우에 이제 수출 US 달러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처가 있습니다. 거래처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거래 비중이 높은 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거래처명 쓰시고 사업자 번호, 거래 품목, 거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 비율, 그리고 결제 기간, 거래 기간 순으로 매출처와 매입처를 이렇게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 특허라든지 특허 출원,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등록일자를 이렇게 내용과 함께 권리자와 함께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 지정 현황이 있는데요. ISO 인증이라든지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인증을 많이 받으셔서 나중에 뭐 정책자금 받을 때 혜택을 보신다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메인 비즈, 뭐 두드림, 수출 두드림 기업 인증, 또 ESG 관련 인증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상을 하셨으면 또 여기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을 하셨으면 그래서 노란 우산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10만 원, 월 10만 원 내면 여러분 회사에서 20만 원 돼서 만기 5년이 되면 이제 2천만 원 이상 근로자가 가져가는 그런 금융 상품인데요. 최근에 이게 이제 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의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우산 공제가 기업 부담이 크죠. 그래서 새로 이제 기업 부담을 줄인 그런 금융상품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금융상품이 나온 게 있습니다. 10월부터 나왔는데요. 그것도 한번 차제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자금 소요 내역하고 조달 계획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자금이 어디에 필요한 거냐? 그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맞춤형 금형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에 원자재 구입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혁신성장 촉진자금 같은 경우는 혁신형과 일반형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이 2억까지 가능합니다. 2억까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를 든 거는 이제 원자재 구입에 5천만 원 이렇게 썼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은 이번 혁신성장 촉진자금 건으로 해서 차입금 5천만 원 이렇게 쓰고 이제 합계 5천만 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설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시설명 쓰고 최대 혁신형 같은 경우는 10억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제 5억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요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공지가 되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료 작성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이제 주요 생산 제품, 상품 서비스. 요거는 이제 작성하는데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 별도 용지를 써서 더 많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형을 이렇게 제품 생산을 한다. 뭐 무슨 제품을 생산한다. 뭐 이렇게 매출 비중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제품의 용도, 특성, 그다음에 이제 기술, 제품, 공간의 경쟁력이라든지 시장 상황, 생산 및 판매 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장성입니다. 시장성.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런칭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장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해서 차별화해서 이렇게 잘 경쟁사를 따돌리고 나아가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요 앞에 제품의 용도 특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술성이라든지 시장 상황,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서비스 내용, 어떻게 보면 개요에 해당되겠죠. 상품 서비스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술, 시장 상황, 상품 판매 계획 다 작성하신 다음에 마무리로 제품 용도 특성을 작성을 하시면 이 부분 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기술, 제품, 공간의 경쟁력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 회사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 대비 독특한 우리만의 차별화된 핵심 기술은 뭐냐? 요거를 특허 앞에든지 특허 작성하는 란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이 선정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경쟁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좋은지 뭐 기술의 독창성, 차별성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또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산 공정 자동화, 작업 표준화 이런 거 생산 효율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혁신성장 촉진 자금에 혁신형이 있다고 그랬죠. 혁신형과 일반형이 있다고 했는데 혁신형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예정이거나 도입했다라고 하면 혁신형으로 신청을 하시면 시설 자금으로 1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 자금 2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이런 생산 효율성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든지 라고 하면 훨씬 더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금을 받으실 수 있을 확률이 높고 아니면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그런 준비가 또 되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보유 시설, 적정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어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요거는 시장 규모를 보는 건데요. 지금 시장 규모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탐샘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 같은 경우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전체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비스 어베이러블한 마켓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겟 고객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오브테이너블 마켓은 이 정도 된다. 라는 거를 이제 또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이 정도 된다. 그래서 그 대체제가 출현돼도 우리는 충분히 이 대체제를 뛰어넘을 이런 어떤 시장성이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또 어필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 민감성 정도. 그래서 시장 변동에 따라서 우리 상품 서비스가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서 탄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의 상품 서비스가 시장 상황에 맞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시장 변동성에 둔감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걸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사가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시장에서의 주력 상품이 지속적인 수요층 확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층이라는 건 이제 고객이죠. CRM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CRM 차원에서 이제 고객을 어떻게 유치를 할 건지 그리고 유치한 고객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또 어떻게 익스텐션 확대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층 확보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익스텐션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어, 채널을 좀 확대해서 아웃바운드 채널이라든지 인바운드 채널을 좀 더 확대해서 고객 수요층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 그래서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을 좀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SNS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 및 판매 계획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생산 및 판매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생산하고 시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제품 단위별로 여러분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제품 단위별 생산을 어떻게 할지,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쓰시고요. 그다음에 제품 단위별 판매, 홍보 방법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 판매 홍보 방법은 아까 여기 이제 어, 지속적인 수요층 확보 이 부분하고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고객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제대로 우리 제품을 고객에게 알리고 이 수요층을 끌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계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에 대한 중장기적, 단기적인 거 계획 수립을 하고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요거 역시 이제 지속적인 수요층 확보 요거와 연관성이 있죠. 고객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SNS 시대니까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인바운드 채널을 좀 확대하는 거죠. SNS라는 게 고객이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인바운드 채널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고객을 좀 더 우리 제품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을 좀 더 우리 충성 고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고객 생애 가치를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판매 계획을 고객에 대해서 작성을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좀 어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출과 수익 전망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면 좋은데 수주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참 좋죠. 수주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 내용을 기초로 매출 수익 전망을 작성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뭐 시설 자금을 요청할 때나 운전 자금 요청할 때나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수주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매출이나 수익 전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요소와 그리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이 시장성,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익 전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거를 수주 계약이 없더라 하더라도 다른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이렇게 좀 넣어서 작성을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만약에 11월 직접 대출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 공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동영상을 미리 보신 분들은 미리 이 자료를 작성해 놓고 공지가 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업로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든지 하면 굉장히 빠르게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공지가 뜨면 선정이 돼서 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